4.3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 심사와 보상금 심사를 진행하는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위원회로 불리며 그동안 위원 명단은 공개되어 왔는데 어쩐 일인지 새로 선임된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8월 당시 이한동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출범한 4.3 중앙위원회. 진상조사 보고서를 채택하고 대통령 사과를 건의하는 것부터 희생자와 유족을 결정하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보상금 지급도 위원회 결정을 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4.3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당연직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돼 있고 명단은 공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일부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뒤 새로 선임한 10명의 위원들 명단이 비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확인된 신임 위원은 3명, 김창범 4.3 유족회장, 김영범 4.3 연구소 이사장,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지난주 연락을 받았고 그 임기는 7월 5일부터인가 시작하는 걸로 해가지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누구 이촉됐다는 얘기도 없었고 또 그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요. 행정안전부는 중앙위원들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비공개하고 2년 뒤 임기가 만료되면 공개한다는 입장입니다. 보상금 돈이 이제 관련되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너무 예민하게 대응되고 또 이게 공개가 되다 보면은 위원들이 좀 사생활도 아무래도 이제 사무실에 나가시는 분들인데 거기에도 또 피해가 갈 수 있고 해가지고 유례없는 명단 비공개에 당장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일고 있는 4.3 폄훼 논란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해온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분들이 위촉됐는지 그런 분들이 실제 4.3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된 신임위원 가운데는 육군 법무감 출신 변호사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이승만 대통령 관련 논문을 다룬 신학대학 교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어제 정말 많이 더우셨죠. 제주에 올 들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낮 기온이 37도를 넘겼습니다. 한라산 팬 현상으로 제주 북부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 7월 기온으로는 8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검은 모래가 펼쳐진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뜨거운 열기에 피서객들은 바다에 몸을 담굽니다. 서핑을 하고 튜브를 타며 열기를 식혀보지만 더위를 잊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계속 불어대는 바람도 온풍기 열기처럼 뜨겁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더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더울 줄 몰랐는데 사실 그래서 빨리 바다에 뛰어 들어가고 싶고 37도가 넘는 역대급 무더위에 피서객들은 해수욕장을 찾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제주 북부와 동서부에는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2주나 늦었지만 강렬했는데 낮 최고 기온이 37.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7월 기온으로는 지난 1942년 37.5도 이후 8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너무 습하고 덥고 옷 입는 것도 너무 좀 신경질 날 정도로 너무 그냥 답답해요. 그냥 다 약간 어항에 있는 느낌이에요. 제주 북부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른 이유는 남서풍이 한라산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북부 지역인 제주시는 37도를 웃돌았지만 서귀포는 27도에 머물며 10도 이상 기온차를 보였습니다. 또 건조해진 북부 지역은 이례적으로 기온이 체감온도보다 1도 이상 높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 영향으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제주형 팬 현상으로 제주시의 현재 최고 기온이 37.3도를 기록하여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주말까지 팬 현상이 계속돼 제주시를 중심으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의 한 유명 테마파크가 축구장 4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을 허가 없이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귀포시는 현장 조사에 나섰고 자치경찰도 수사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구불구불한 숲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귀포시가 불법 산림 훼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 건데 들어가자마자 벌판에 돌무더기가 널려 있고 뒤로는 석축이 쌓여 있습니다. 일부 나무들은 잘려나간 채 밑동만 남아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나무가 빼곡히 있어야 할 곳에 나무는 온데간데 없고 수국 산책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위성사진을 비교해봤습니다. 2013년까지 수풀이 우거졌지만 2017년에는 나무들이 눈에 띄게 줄었고 2020년에는 허허 벌판 수준입니다. 훼손이 추정되는 면적은 3만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크기 4배에 달합니다. 현장 조사를 벌인 서귀포시는 해당 부지에 대해 산지 전용 허가를 내준 적이 없고 지난해 전체 부지 면적의 6% 정도만 야적장용 임시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자치경찰하고 둘러봤는데 그 수사 여부는 자치경찰에서 판단하실 문제고 앞으로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는 거는 판단해서 적이 조치하겠습니다. 테마파크 관계자는 과거 태풍으로 산림이 훼손돼 복구 과정에서 나무를 베어냈을 뿐이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석축상가 이런 것도 아다시피 제가 상당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다시 비가 오고 태풍이 오면 영원히 여기는 불모지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나무를 심고 돌을 놓고 하는 게 보존을 위해서 한 거거든. 자치경찰은 해당 필지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부산시는 2030년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정 역량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물었더니 엑스포를 유치하면 좋겠지만 정작 내 삶을 변화시켜줄 거란 기대는 낮았습니다. 국가 주도의 메가 이벤트지만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부산시의 2030 세계박람회에 대한 꿈은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 강서구 맥도 지역이던 개최 예정지는 부산항 북항으로 변경됐고 2018년에는 국가사업으로 지정되며 유치 활동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부산 엑스포에 대한 열망,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부산이 엑스포 유치 경쟁에 참여 중인 걸 알고 있냐는 질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의 88%, 응답자 대다수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엑스포 개최로 인한 발전 가능성도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부산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모두 70% 이상으로 높게 나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시민 개개인의 변화에 대해선 기대감이 뚝 떨어졌습니다. 약 40%, 절반 이하의 시민만 엑스포가 내 삶의 질을 높여줄 거라고 답했습니다. 엑스포 유치 활동 참여 의사는 이보다 낮은 20%대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시점이 최근 4차 PT 이후 변화를 담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산시 의지와 시민 기대감 사이에 큰 격차가 확인된 셈입니다. 세계박람회가 아직까지는 나와는 조금 멀고 그래서 그냥 하면은 좋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거기 활동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엑스포 유치가 부산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시 정책과 인력을 연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좋은 효과를 가질 거라 보이지만 동시에 행사와 함께 이걸 할 수 있는 인력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들이 같이 융합돼야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조금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조금이라도 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경제적 효과 홍보에만 집중하기보다 세계가 하나 된다는 엑스포 정신을 부산에서부터 구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초복인 오늘 삼복더위에 걸맞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풍을 타고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남부와 산지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북부 지역은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오늘 낮에도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부와 산지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무더위 속에 비도 가끔씩 내리겠는데요. 5에서 50mm가량이 예상되는데 오늘은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가끔씩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순간 풍속이 초속 15m 내외로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이 29도로 가장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 지역 25도, 동부 지역 26도, 남부 지역 2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가 33도까지 오르면서 북부 지역이 가장 덥겠습니다. 동부 지역 성산 29도, 남부 지역은 27도에 그치겠습니다. 섬 지역에서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우도는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는데요.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부터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시의 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이 자진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입소자 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당국에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시설 폐지에 따른 입소자 강제 전원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주시가 공공형 장애인 시설을 건립해 입소인과 해당 시설 종사자를 책임져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제주지부는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 전국지부 조합원 만여 명이 서울에 모여 진행하는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폐암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급식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건설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을 업무 방해 등으로 매도하며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두둔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퇴진하라! 서귀포시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 보건소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서귀포시에 사는 여성으로 외부 활동은 없었고 길고양이와 접촉한 뒤 4일 만에 확진돼 현재 역학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 들어 제주시에서는 SFTS 환자 4명이 발생했는데 서귀포시는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용 기름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차액을 빼돌린 혐의로 모 해운업체 대표와 유류 공급업체 대표 등 1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선박용 기름 95억 원 상당을 140여억 원에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7월 해당 해운업체 공동대표들이 대표 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를 벌여왔는데 또 다른 업체와 기름을 거래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